항생제와 항진균제, 소염제를 반복해서 복용하다가 점차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그런 약으로도 지렴이 잡히지 않아서 괴로움이 더해가면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 아시죠?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지렴이 만성적으로 발생해서 항생제, 항진균제, 소염제를 달고 살아야 하는 분들은 오늘 내용을 집중해 주세요. 지긋지긋한 염증 고리를 끊어내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준비했답니다. 지렴 치료를 위해 가장 먼저 끊어내야 할 음식 1순위 뭘까요? 술? 야식? 물론 지렴이 한창 진행 중인 상태에서 술이나 야식을 자주 먹게 되면 더욱 증상이 심해질 수 있는 요인이 되죠. 그러나 제가 지렴 치료하면서 가장 강조하는 식습관 코칭은요, 달콤한 빵, 과자, 면 종류를 줄이는 거예요. 특히 칸디다 지렴으로 고생하는 분들은 오늘 내용 꼭 보셔야 해요. 왜 칸디다 지렴에 달다구리 식품들을 줄이는 게 중요할까요? 칸디다 곰팡이균은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 대부분을 탄수화물로 얻게 돼요. 그리고 탄수화물은 포도당과 과당으로 분해되죠. 따라서 탄수화물이 많은 식사를 하거나 설탕이나 액상과당 등이 많이 들어간 음식을 먹는 건 칸디다균의 먹이를 풍부하게 공급하는 것과 같아요. 내 입에 달고 맛있는 음식들이 실제로는 칸디다균도 좋아하는 먹잇감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당도를 내리는 저당, 항염식단을 하면 칸디다균의 먹이 공급을 차단해서 칸디다균이 증식할 수 없는 환경을 만들게 돼요. 그럼 탄수화물은 아예 먹지 말라는 얘기냐고요? 그렇지 않아요. 식사할 때 주식으로 먹는 밥도 곡류, 즉 탄수화물이잖아요. 그래서 밥은 쌀밥보다는 보리나 귀리, 퀴노아 같은 저탄수화물 곡물을 쌀밥에 섞은 잡곡밥으로 먹는 게 좋아요. 그리고 과일은 과당이 적은 딸기, 귤, 오렌지, 바나나 등을 섭취하는 걸 추천드려요. 안 드시면 좋겠다 하는 과일은 너무너무 달콤한 샤인머스켓, 애플망고, 복숭아 등등은 피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전분이 많은 채소들, 예를 들면 고구마, 감자, 옥수수, 완두콩 등은 좋지 않아요. 평소 매일 아침 식사를 감자와 고구마로 드시는 중인데 지렴이 심하다면 식단을 좀 바꿔주시는 게 좋겠죠. 한편 일반적인 밀가루에 많이 들어가 있는 글루텐은 장내염증을 유발하기 쉬워서 밀가루로 만드는 빵, 과자, 국수, 라면, 그리고 글루텐 성분이 많은 간장이나 케첩 등의 조미료는 줄이는 게 좋답니다. 여기서 장내염증이 질과 무슨 상관이죠? 라는 궁금증이 생기실 텐데요. 장내 미생물의 불균형으로 세균이 번식해서 염증이 자주 발생하면 장의 최종 목적지인 항문으로 배변이 배출될 때 세균도 배출이 돼요. 실제로 연구 결과상 칸디다 지렴 환자의 75%가 대변에서도 균이 발견된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서 소화기계로부터 감염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임상에서 저는 장염을 자주 앓으면서 만성지렴으로 고생하시는 경우 장내염증을 유발하는 빵, 과자, 면 종류는 치료 초반에 끊도록 강하게 권고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이 생활수칙이 지켜지는 경우 치료 속도는 상당히 빨라지게 됨을 볼 수 있는데요. 한약 처방 시에도 소화기능, 배변 기능을 돌보는 처방이 지렴에 효과 있는 경우가 매우 많죠. 이런 이유가 바로 질내염증을 제어하고 장내 미생물 균형을 맞춰주는 게 지렴 치료와 연관성이 높기 때문이랍니다. 지렴 치료를 위해 그럼 어떤 것을 특히 챙겨 먹어줘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유산균이에요. 유산균 하면 알약 모양의 유산균이나 가루 모양의 유산균들만 떠올리실 텐데요. 이것들도 물론 챙겨 드시는 걸 강추해요. 그러나 건강기능식품 말고 일상생활에 유산균이 많이 함유된 음식들도 알려드리려고 해요. 먼저 유산균을 왜 먹어야 하는지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유산균은 당류를 분해해서 젖산을 생성하는 세균입니다. 특히 장 건강과 관련 있어요. 장은 우리가 섭취하거나 흡입한 유해물질이 최종적으로 모이는 장소고 실제로 면역세포의 약 70%가 장 속에 존재해요. 유해물질과 싸우기 위해 다량
대량의 면역세포가 포진해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면역 기능을 위해 중요한 기관인 장 안에서 유산균은 장내 유익균의 양을 늘려서 면역세포가 일을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건강기능식품으로 복용하는 것에 더해서 식품에서도 유산균이 많은 음식들을 챙겨 드시길 권유드려요. 발효식품에 기본적으로 유산균이 많아요. 발효한다는 것의 의미 자체가 유산균이 당으로부터 유산을 만드는 과정을 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흔히 알고 있는 김치, 낫또, 청국장, 된장, 치즈 등등의 유산균이 많아서 질염 예방에 도움이 된답니다. 김치도 김장한 지 일주일가량 되었을 때 유산균이 가장 많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고요. 콩을 발효한 식품인 낫또, 청국장도 좋은 음식이에요. 단 너무 오래 끓여서 지나치게 짜게 만들면 염분 섭취도 많아져서 좋지 않고 유산균도 파괴된다고 하니 10분 넘게 끓이지 않는 게 좋아요. 치즈, 요거트, 요구르트 등등도 발효식품이기 때문에 섭취하면 질염 예방에 도움돼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시중에 파는 설탕 많이 들어있고 염분 높은 치즈와 요거트를 많이 드시더라고요. 물론 발효식품으로서는 질염에 도움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 당도 높은 식품은 제한하는 게 더욱 중요해요. 그리고 오이나 양배추, 비트로 만든 피클도 질염 예방에 도움되는 발효식품이에요. 양배추나 비트, 오이는 비타민과 무기질 함유도 높고 절여서 피클이나 장아찌로 담궈 먹으면 영양과 맛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좋은 식품이죠. 오늘은 이렇게 질염에 좋은 식습관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첫 번째는 달콤한 탄수화물 줄이기, 그리고 두 번째는 유산균 식품들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드렸어요. 달달한 군것질을 줄여야 한다고 말씀드려서 시무룩한 분들 계실 것 같은데요. 항생제와 항진균제, 소염제를 반복해서 복용하다가 점차 소화 기능이 떨어지고 나중에는 그런 약으로도 질염이 잡히지 않아서 괴로움이 더해가면 회복하는데 더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 아시죠? 지금부터라도 작은 식습관부터 조금씩 바꿔보시면 질염 예방과 더불어 날씬하고 깨끗한 피부까지 덤으로 얻게 되실 수 있는 여성 건강 전반에 걸쳐서 중요한 식품들이에요. 질염으로 너무 힘들 때 무엇부터 실천해야 할지 고민이라면 오늘의 제 이야기를 떠올려 보세요.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